대만과 태국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2달 만에 한국에 온 소감은 너무 춥습니다. 보일러를 외출에 맞춰놓고 가서 집은 그나마 괜찮은데요. 제 몸은 기온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따뜻한 나라에 있다 와서 그런지 아직 춥네요.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어요. 여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하루빨리 내 집에 가서 발 쭉 뻗고 쉬고 싶은가요? 아니면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싫은가요? 저는 2가지 마음이 모두 들었는데요. 여행 중에는 현지 음식만 먹기 때문에 얼른 귀국해서 한국 음식도 먹고 싶었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내 침대에서 진짜 하루 종일 24시간 꼼짝없이 누워만 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론 추운 한국보다는 따뜻한 치앙마이에서 나머지 겨울을 다 보내고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처리해야 할 업무, 복잡하고 불편한 인간관계,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싫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긋지긋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는 한국보다 여행에서의 내가 훨씬 자유로우니까요. 제가 다시 돌아가야만 할 일상을 어떻게 하면 덜 지겹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찾은 노하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내 집을 깨끗이 하고 가는 거예요. 여행 후 집에 도착해 저를 제일 먼저 반겨준 건 역시 잘 정리된 내 공간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냉장고를 비우고 빨래를 하고 개수대와 세면도 청소도 싹 마쳤거든요. 여행 끝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호텔처럼 저를 반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랬더니 집에 도착해서도 막 피곤한 마음은커녕 어서 짐 정리를 마치고 새로운 일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힘껏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행 가기 전 저처럼 이렇게 대청소를 하고 가나요? 아니면 비행기 시간에 쫓겨서 정리도 못한 채 막 어지러운 채로 공항으로 향하나요?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 짐만 풀면 일상으로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고 돌아오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터득한 저만의 기술이에요. 나의 소중한 일상으로 되돌아갔다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긋지긋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자괴감 대신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군더더기 없는 가구와 살림살이를 마주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쉽니다. 그럴 때 있죠. 어릴 때 정말 넓고 크게 느껴졌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어른이 돼서 다시 가면 너무 작게 느껴지잖아요. 물건으로 가득 찬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행 가서 호텔 객실에서 며칠만 머물다가 집에 돌아오면 변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사는 집이 이상하게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것들만 있는 호텔 객실은 지금 사는 집보다 크기는 작아도 빈 공간이 많으니까 뭔가 넓은 공간에 와 있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렇게 며칠만 지내도 여백에 느껴지는 여유에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사는 공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방바닥에 빈틈이 있으면 뭐라도 하나 더 가져다 놓으려고 하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호텔방을 나와 우리 집 현관을 여는 순간부터 집에 참 뭐가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호텔에 비하면 훨씬 더 넓은데도 우리 집이 더 좁아 보이는 이상한 마법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미니멀하게 집을 정리하고 여행을 떠났다면 그 반대의 기분을 느끼게 돼요. 믿기 힘들겠지만 미니멀한 공간의 최대 장점은
원래 크기대로 넓게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빈 책상과 컴퓨터라도 하나 놓여있는 책상은 그 사용 면적부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니멀한 집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현관을 여는 순간 마주하게 되는 여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여행을 다녀오면 매번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 들어선 순간 늘 저희가 먼저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15평짜리 집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같은 평수에 사는 지인이 우리 집에 찾아오면 똑같은 말을 해요. 아, 왜 똑같은 평수인데 저희 집이 왜 넓냐고요. 마치 모델하우스 같다고 말이죠. 그 집이랑 저희가 다른 건 집 안에 물건 개수일 뿐인데 말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었어요. 평범한 일상을 사는 맥시멀리스트에 가까웠죠. 하지만 긴 여행을 위해 48번의 짐을 싸고 또 풀면서 간결하게 사는 게 왜 좋은지 몸소 알게 되었어요.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짐가방의 크기는 작을수록 좋고 돌아와서 정리할 게 많지 않을수록 여행독이 풀리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한 달, 2달씩 지내는 여행을 해도 기내에 들고 탈 수 있는 20인치의 작은 캐리어만 고집하는 거예요. 여행을 떠나기 전 집을 탈탈 털어서 비울 것들을 다 내보내고 모델하우스처럼 만들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행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여행 가방의 크기는 작아요. 공항에 한번 잘 둘러보세요. 가방 큰 사람은요, 대부분 그 여행이 일생일대 이벤트라서 혹은 여행의 경험이 많지 않아서 무엇이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가서 필요한 거 없으면 생기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좀 더 큰 가방, 그보다 더 큰 가방, 매우 큰 가방, 자기 몸만한 가방을 힘겹게 밀고 다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행에서 돌아온 뒤 그 가방을 정리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고요. 깨끗한 집에 돌아오니까 저는 따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저 작은 가방 하나를 후다닥 풀기만 하면 되니까요. 가지고 간 옷도 많지 않으니까 치앙마이 숙소의 작은 세탁기로도 충분했거든요. 치앙마이 햇살에 바싹 말려온 상태라 꺼내서 정리만 하면 되고 급히 해야 할 빨래도 없었어요. 저는 짐 정리를 미루지 않고 여행 떠나기 전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이상 장거리 비행을 하고 새벽에 도착하더라도 꼭 캐리어를 다 열고 짐 정리를 해요. 그래야 공간에 편안함을 느끼고 물건으로 집이 어지러워지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요. 내 몸이 당장 힘들지만 돌아올 보상은 크기 때문에 결벽증처럼 정리를 하는 거죠. 정신없는 집과 깨끗하게 정리된 집, 당연히 후자가 마음의 안정을 주잖아요. 이렇게 캐리어를 풀고 나면 냉장고를 채울 준비를 합니다. 저는 한 달 살기처럼 장기로 떠나는 여행의 장점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일상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다는 점이요. 저는 한 달 살기를 하고 돌아오면 호텔 객실처럼 깨끗하게 정리된 집에서 새롭게 일상을 시작하는데요. 해야 할 일부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지까지 모두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냉장고도 비우고 옷도 정리하고 좀 홀가분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사나 긴 여행 등을 떠나면 물건을 정리할 기회가 주어져요. 저도 한 달 살기를 떠날 때마다 미니멀에 더 가까워졌는데요. 벌써 48번이나 다녀왔으니 미니멀 라이프가 익숙한 것도 당연한 거겠죠.
여행 가기 전 냉장고를 깨끗하게 비우고 갔어요. 이렇게 긴 여행을 떠난다는 핑계로 정리를 미뤄두던 냉장고를 비우게 되니 이 역시 새로운 일상을 살게 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안 좋은 점도 있네요. 막상 한국에 귀국해도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귀국 날짜에 맞춰 미리 음식 재료를 주문했어요. 마침 여러 제품이 잘 도착해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챙겨줄 닭 가슴살과 사과, 고구마, 구운 계란. 이것만 있으면 근사한 한 끼를 만들 수 있어요. 여행 가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담백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야채를 정기 구독해봤어요. 처음 서울 시내 한가운데 살면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활 물가가 오른다는 걸 파악하지 못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남대문, 동대문 시장이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해도 야채나 첨가를 파는 시장이 아니다 보니 매일 요리를 해먹는 저희는 야채 구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차를 사야 하나 고민하게 만드는 언덕을 매번 오르내리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못생겨서 상품 가치가 없는 야채를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를 구독해봤어요. 반년을 고민하다 집에 가서 먹을 식재료가 없으니까 한번 시켜보자 싶어서 내린 결정이에요. 저는 고정비용, 그러니까 고정적인 지출이 생기는 일은 보통 1년간 고민하는 편이에요. 가능하면 다른 가능성이나 대안은 없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찾아본 뒤 집에 물건을 들이는 편인데 이번은 고민 주기가 좀 짧아서 걱정이에요. 잘한 선택일까요? 이번에 온 야채는 봄동, 브로콜리, 유럽 상추, 경수채, 파슬리, 버섯 등인데요. 미리 택배로 주문해 놓은 닭가슴살과 고구마 등과 함께 먹을 야채들입니다. 이만큼이 전부 25,000원인데 2주에 한 번씩 배송을 받을 예정이에요. 매일 집밥을 먹는 저라서 섞이지 않을 자신이 있지만 한 달에 야채 비용으로 5만 원을 지불하게 되었어요. 이사 오기 전 매일 들렀던 정말 저렴한 야채 가게가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매번 제가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야채들이 배달될 테니 한동안은 신기할 것 같아요. 보통 시장 가면 늘 먹던 것만 사게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새로운 야채들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으니 이제 여행에서 사온 물건들을 정리할 차례인데요. 짐 정리를 하면서 한쪽으로 모아봤는데 2달 여행 다녀온 것 치고는 조촐하지 않나요? 여행 가서 저는 기념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사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그 흔한 냉장고 마그네틱도, 엽서도, 그리고 도시 이름을 커다랗게 박은 티셔츠도 없어요. 저의 첫 해외여행은 20년 전 태국이었는데 그때는 이것저것 무슨 보따리 장수 마냥 물건을 사왔던 기억이 나요. 나라야 가방, 코끼리 바지, 망고 젤리, 라탄 바구니 등등. 그 후로도 여행지에서 물건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저것 참 많이도 샀었어요. 오죽하면 신혼여행으로 간 이스탄불에서 스카프만 70장을 사왔을 정도니까요. 그랬던 제가 2013년도에 2년간 세계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기간 동안 제가 가진 짐은 20인치 캐리어가 다였는데요. 그러니 제가 살 수 있는 기념품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파리, 피렌체, 뉴욕, 런던을 지나왔건만 저한테는 흔한 지갑이나 공책 하나도 다 큰 짐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긴 여행을 통해 무력을 잠재우는 법을 2년 동안이나 수행한 거죠. 그렇게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 저는 어엿한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강제 미니멀리스트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번 대만에서는 금문고량주 한 병, 태국에서는 잎차와 꿀, 망고 젤리, 헤어 오일과 선크림이 다예요.
이것도 전부 저희가 한국을 비운 사이 추운 겨울 우리 집을 챙겨준 이웃과 지은들 거고요. 제 거는 입차와 선크림, 헤어 오일 뿐인데요. 종민 씨는 이마저도 하나 없네요. 뭐 같이 쓰면 되니까요. 이것도 엄청 신중하게 고른 품목들이에요. 우선 입차는 전부 로얄 프로젝트에서 구매했어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 중 하나인 로얄 프로젝트는 상점 겸 카페예요. 치앙마이 대학교 내에 있는데 왕실에서 관리하는 상점으로 저렴하고 퀄리티 좋은 차와 커피, 꿀 등을 팔아요. 평소 차를 즐겨 마시기 때문에 태국에 갈 때마다 로얄 프로젝트 입차를 꼭 사와요. 선크림은 왓슨슨에서 산 건데 이번에 선크림이 똑 떨어져서 사봤어요. 저는 니베아 제품을 좋아해요. 베를린에 머물 때 니베아 매장을 처음 가봤는데 정말 다양한 라인이 많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쓰던 파란색 니베아 크림은 라메르 크림이랑 성분이 비슷하다고 해서 품절템이 되기도 했죠. 태국 왓슨슨에 가면 다양한 니베아 제품을 만날 수 있는데 에센스 제형의 선크림이 있더라고요. 유분기 없이 가볍게 발리는 에센스 타입이에요. 백탁도 없고 눈시림도 없어서 올해 내 선크림은 이거다 싶어 사왔죠. 마지막 헤어 오일은 태국 헤어 오일 잘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여긴 워낙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보호해주는 헤어 제품이 무척 발달해 있어요. 게다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선크림과 헤어 오일 둘 다 3,000~4,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귀국하자마자 짐 풀고 냉장고 정리하니까 하루가 금방 갔어요. 정말 피곤했는데요. 사실 치앙마이에서 서울까지 7시면 올 거리를 무려 24시간에 걸쳐 왔거든요. 새벽 6시 치앙마이 숙소에서 출발했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 9시간 대기하고 다시 비행기를 7시간 타고 다음날 서울에 새벽 6시에 도착한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아침 8시. 치앙마이 숙소에서 서울 집까지 24시간이 걸린 건데 이 정도면 남미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렴한 티켓 산다고 머리를 굴렸다가 몸이 고생했습니다. 정말 몸이 베베 꼬이고 마지막엔 토까지 나올 뻔했어요. 다음에는 직항 타야지 굳게 다짐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마침내 집에 도착한 겁니다. 떠나기 전에 깨끗하게 대청소를 마친 집이라 너무 행복했어요. 만약 24시간에 빙빙 돌아 집에 도착했는데 집이 엉망이었으면 저는 정말 우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도착한 일상은 다행히도 지긋지긋함이 아니라 더없이 청량하고 무엇라도 새로 시작하고픈 마음이 들게 하는 공간인 거죠. 이제 저는 깨끗하고 가진 것 없는 이 작은 집에서 새롭게 일상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다행히 미니멀이 지긋지긋한 일상이 아닌 청량하고 상쾌한 일상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줄 거고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일상이 지긋지긋하다면 우선 내 주변의 물건을 한번 비워보세요. 한 곳에 가지런히 정리하는 거 말고요. 삭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그 버린 물건의 무게만큼이라도 내 삶이 가벼워지니까요. 혼자서 하기 힘드시다면 저랑 같이 해봐요. 제가 3월에 굉장히 재밌는 모임을 하나 만들거든요. 미니멀을 고민하고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요,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띵크띵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고 찾아올게요. 띵크띵스와 함께 조금 더 가벼워진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